김영환 충북지사의 산불 술자리 논란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무리를 빚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폭탄주 20잔 의혹은 허위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충북도 의원을 상대로 사법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도청 앞에선 김 지사 옹호와 비난으로 나뉘어서 여론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복수의 동석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김영환 도지사가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제조한 일명 폭탄주입니다. 9시 30여 분부터 2시간 정도 마신 술의 양이 좋기 20잔은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마신 탓인지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는 2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이른바 이 산불 술자리 논란, 쉽사리 주불이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뜨거운데요. 지난달 말 충북 제천에서 산불이 났음에도 김 지사가 같은 시각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죠.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단체와의 술자리 겸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김 지사가 술잔을 든 모습이 이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갔는데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논란을 부추긴 건 김 지사 측의 오락가락 해명이었습니다. 물만 마셨다로 시작했던 해명은 여러 변형을 거쳤는데요. 폭탄주 20여 잔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일자 결국 한두 잔만 마셨다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지사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신 것으로 안다. 맥주 한 잔을 다 못 마셨는데 술을 마셨다고 해야 할지 애매해서 안 마셨다고 판단한 것 같다. 충주 청년과 토의는 그런 열등 분위기 속에서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권주가 있었고 도지사도 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없어서 한두 잔의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 지사가 술잔을 비우는 순간 이 소방대원들은 화재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텐데요. 그 시간 소방대원 등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은 생명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그래서 참으로 나쁜 도지사입니다. 이번 술자리 논란 모두 김 지사가 자초했다는 평입니다. 간담회였다고 하더라도 술이 오가는 분위기였다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정훈 충북도 의원인데요. 매뉴얼상 도지사가 지휘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 시점에 술자리에 가야 할 명분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 원래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타입이죠. 산불 현장도 먼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는 말씀드리고 재난 아저씨장 소방본부장하고 다 통화를 하고 부천군수하고 다 통화를 한 결과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런 현재 상황이 진화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간담회 자리는 왜 먼저 확인해보지 않은 걸까요? 설사 간담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술은 피하는 게 맞았을 듯한데요. 충북도는 이 소방관과 공무원, 주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다고 판단한다며 고개를 숙였죠. 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김 지사도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이 과장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산불이 난 상황에서 술판을 벌리는 그런 도지사라면 전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마타도아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신 건 맞지만 술판은 버리지 않았다는 논리일까요? 이 폭탄주 20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에 대해선 이 사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로까지 뛰어들었다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는 활명수를 먹어도 취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술을 잘 이기지 못하는 성향인데 20잔의 폭탄주는 나는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처음부터 사과 한마디였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 앞선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 논란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비난을 듣고 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김 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이 통 큰 결단이라고 치켜 세우며 한 말이었는데요. 이 친일파란 표현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죠. 하지만 당시 김 지사의 반응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반어법을 이해 못하는 국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판 여론이 더욱 번지자 김 지사는 그제야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술자리 논란이 친일파 논란과 차이가 있다면 거짓 해명까지 더해졌다는 겁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 처음엔 물만 마셨다고 밝혔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죠. 김 지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거짓말은 용서 못해. 그건 진짜 배신인 거야. 과거 그 누구보다 거짓말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김 지사 본인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이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지사의 발언인데요.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모양입니다. 산불이 난 상태에서 술판을 벌렸다는 주장, 이거는 제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드린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좀 도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충북도청은 술자리 논란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별안간 도청 앞이 진보와 보수 간 대결이 장이 된 건데요. 먼저 이 진보 성향의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거짓을 일삼다 이 언론과 정무라인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친일지사, 이 술판지사를 해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비슷한 시각 이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도청 정문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죠. 민주당이 김 지사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고 이 도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줌인해봤습니다. 애초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요. 논란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 친일파 발언이든 산불 술자리든 이렇게 커질 일이었나 싶긴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잘못했음. 딱 이 네 마디다. 네.
김영환 지사가 이제 무리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민주당 측과의 또 갈등도 좀 이어질 분위기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박준호 마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도청 앞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청 앞이 김 지사 비판과 옹호 의견으로 정확하게 갈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판 기자회견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면요.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잔을 마셨던 자치단체장이 가볍고 책임감 없는 언행으로 논란거리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변명 대신에 진심 어린 사과만 했어도 이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거짓을 일삼다가 이제는 정무진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도지사는 사퇴하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에 보수 성향 단체인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 등도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과장하고 도민을 선동하며 수십일 동안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집중한다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것이다. 당리당략을 빼놓고 충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정치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여야 모두 청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오늘 여당이 청년 당정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가 이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함께 모여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죠. 오늘 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청년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정당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각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도 이 현장을 깜짝 방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급자 차원에서 어떤 그 현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차원에서 그렇게 청년들의 눈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로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들어보려고 왔고요. 우리 당에서는 사실 앞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 채널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여당의 정책위원회는 성과물이 나온다. 그게 정책이 되고 현장에서 실천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 청년 부의장을 선발하고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청년을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닌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검증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청년 대변인도 선임해서 이제 발표도 했었죠. 민주당은 전국 청년위원회가 내년 총선 혁신안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총선을 1년 앞두고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원외에서 이 혁신 요구가 분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최근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뽑겠다는 답변이 우세했던 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를 받아들이고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민주당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점점 국민과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청년위는 이를 극복할 혁신안으로 내년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도입할 걸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정활동과 당원 의견 등을 반영한 평가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의 감점을 부여하는 이 현행 공천룰을 개정해서 하위 30%에 대해 아예 공천 컷오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었습니까?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 민주당을 위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환 산불 술자리 논란 여진 계속, 진보 보수단체 도청 앞 여론전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